안녕하세요. 2018년 5월 25일 김광진의 이걸 뭐라고 붙일까요? 예전에는 김광진의 사이다 방송이라고 했었는데 이름을 조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오늘은 어제 저녁에 사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안 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는 건 아닌데 괜히 안 자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뉴스들 좀 확인하고 또 미국의 폼페이오가 미국 외교위원회에 가서 발언했던 것들도 좀 들어보고 진짜 간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가장 많이 영어 단어를 찾아본 것 같은데 궁하면 통한다고 어제는 막 그 영어가 들리더라고요. 애가 타니까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그래도 북한의 성명이 나와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삥뽕님 마지막 방송 때는 고등학생이셨는데 순천대학교 학생으로 다시 오셨다고. 예, 반갑습니다. 무슨 과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떡집 사장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그때 제가 알고 있던 그 아이디의 떡집 사장님이 맞으신 거죠? 예, 반갑습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잠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진짜 말로 농담이 아니라 아침 7시 반 8시 정도까지 한숨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일이 벌어지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들었었는데 이 얘기 조금 정리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언이 나오면서 뭔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제 내용 중에 애석하게도 최근에 당신이 발표한 성명에 담긴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에 근거해서 저는 이 시점에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당신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서한문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걸까?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시간 순서대로 서로 간의 말싸움을 좀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초는 물론 어디서부터의 기점을 잡을 거냐라고 하는 논쟁은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상태에서 최근의 발단 시점으로 보면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한 발언,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성명이 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21일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대미 사업을 보는 나로서는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명세계 유일 초대국의 부대통령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알고 대화 흐름과 정세 완화 기류라도 어느 정도 느껴야 정상일 것이다. 핵 보유국인 우리 국가를 고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설비들이나 갖춰놓고 만지작거리던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든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에 이어 이번에 또 부대통령 펜스가 우리가 리비아의 전체를 밟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는데 바로 리비아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힘을 키웠다. 그런데 이 엄연한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위 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펜스는 자기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협박성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불러올 무서운 효과에 대해 숙고했어야
한다.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서 마치 우리가 마주 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타산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하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다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다는지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 순회 회담을 재고려할 때에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이게 미국의 최선희 외무상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성명서로 발표를 했죠.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슬슬 이제 잘 풀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았었고, 6월 12일에 북미 간에, 북한은 조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다. 그게 진행되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국회에서의 미국 하원 의회 외교위원회에서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내용들이 진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특정한 답을 6월 12일 날 얻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둘 다 시간을 조금 벌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결정을 내린 거죠. 영문으로 공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보셨을 텐데, 번역본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 5월 24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귀하. 우리는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고대해온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에 관해 최근 귀하가 보여준 협상과 토론에 대한 시간, 인내, 그리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 북한의 요청에 따른 만남인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그건 무의미합니다. 저는 정상회담에서 귀하를 만날 수 있기를 아주 많이 고대해 왔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최근에 당신이 발표한 성명에 담긴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의 근거에 저는 이 시점에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당신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세계를 위해서는 해로운 일이지만 북미 양측 모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란 뜻을 받아주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핵 능력을 언급했지만 우리의 핵 능력은 더 크고 강력해서 저는 그것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합니다. 저는 귀하와 저 사이에 멋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느꼈는데 궁극적으로는 의미 있는 대화일 때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는 귀하를 만나길 고대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은 귀하가 인질들을 석방해 집과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제스처였고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 마음이 바뀐다면 저에게 전화하거나 편지 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주십시오. 세계는, 특히 북한은 영원한 평화와 엄청난 번영과 부를 위한 대단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기회는 역사에서 정말 슬픈 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문을 보냈죠.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아마 뉴스 화면에서 이 영문의 서한문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 최선희의 이야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이 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누가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호 다른 입장을 지금 대고 있죠. 최선희는 우리가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첫 마디에서 정상회담이 북한의 요청에 따른 만남인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초는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그래도 대화는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제를 그대로 뒀어요. 결국은 둘 다 이제 판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커 게임을 하잖아요. 포커 게임을 하다 보면 판을 키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흔히 그 영화 대사처럼 쫄리면 죽으시든가 라고 할 정도로 상대를 기선제압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할 만큼의 판돈을 올리는 것. 이건 최종적으로 상대 드롭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판돈을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올리고 받고 나도 더 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될 텐데 지금은 좀 후자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둘 다 판돈을 놓고 싸우는 판돈을 좀 더 높여보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포커 게임에서는 이때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딜러의 입장에서 판돈을 계속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카드를 받게끔 하는 게 딜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일단 이 정도 턴에서는 체크하고 다음 카드 한 장을 더 받읍시다 라고 하는 딜러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그 스탠스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초기의 상황보다는 사실 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둘 다 최종적인 협상을 내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과 조정을 잘 해준다면, 또 새로운 패를 받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준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녁 이제 이렇게 해서 참 잠자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 그래도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 또 다시 아침 성명을 냈어요. 아마도 김정은과 밤새 논의하면서 최종적인 입장을 이제 조정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답변 올라온 건 제가 기본 설명을 좀 드린 이후에 댓글에 써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전문입니다. 지금 조미 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순회상봉이 일정에 올라 있으며 그 준비 사업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조미 순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 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왔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나는 조미 순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조선 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조미 순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이 지나친 언행이 물론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 적대적 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순회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 순회상봉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순회상봉이라는 중대 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해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순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음의 순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에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 취소 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지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 술에 배가 부를 일은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김계관 외상이 사실은 한 일주일 전인가요? 진짜 한 6년 만에 나와서 그 담화를 발표하면서 다시 북미 회담, 북미 관계에 있어서 얼굴을 비쳤었는데 최선희가 어렵게 좀 흔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사과 발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양해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의 뜻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이 내용이 일정 정도의 사과성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의 이름으로 내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북한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름은 김계관의 이름으로 내지만 사실상 김정은의 입장으로 발표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는 뭐냐? 당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최선희의 발언이라고 하는 거 사실 그거 별거 아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 정도 발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 볼튼이나 폼페이어도 그 정도는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정도인 거고 만납시다. 만나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언제든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한 거죠. 둘 다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명분이 뭐가 있냐 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 서로에게 주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인데요. 참 문재인 대통령 1박 4일간의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그날 저녁 NSC 상임위원회를 여셨는데 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또 문재인 대통령 밖에는 이 상황을 푸실 분이 없으니까 잘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도 그 모습을 조금 더 지켜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린 중재자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영화 광해 보셨을 텐데 광해 보면 그 광해군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훔치고 빌어먹고 무릎 꿇고 뭘 하더라도 내 백성을 지켜야겠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4대 예라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는 내 백성과 내 국가가 내 조국이 10곱절, 100곱절 귀중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북한도 미국도 이 상황에 실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한데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서로 간에 뭔가의 문제점만 찾아서 당신 탓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어서 어쩌면 우리가 양측에서 뺨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양측에서 뺨을 맞더라도 그것을 명분 삼아 양쪽이 대화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또 그것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혹은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그것에 같이 인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댓글 올라온 거 조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추천하기 안 눌러주신 분 있으시면 으뜸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다들 잘 될 거다라고 믿고 계시고, 삥뽕님, 순천대학교에서 YMC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제가 Y 가면 한번 뵙겠네요. 그때 누구인지 실명으로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떡집 사장님, 영주에서 제가 떡 받았던 그분이시군요. 예. 이분 국회의원이에요. 예,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예. 방송 화질이 좀 별론가요? 나름 그래도 괜찮은 웹캠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제가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사진이랑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가 좀 다른가요? 인터넷은 되게 날렵한데 살찐 것처럼 보인다고? 죄송합니다. 살 좀 뺄게요. 실제로 살이 좀 쪘어요. 제가 의원 그만두고 한 10kg 쪘어요. 10kg. 그래서 좀 많이 뚱뚱한 편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 차원잔설님께서 너무 빨리 폭파한 게 아닌지 싶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예정된 일정들을 좀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폭파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IAEA가 가서 이제 사찰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언론사만을 통해서 그 화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검증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무적교주님 반갑습니다. 변희재 구속됐던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요. 자, 예.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주에서 조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점심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점심도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좀 특이한 그 트윗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이런저런 글들을 보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동경지국장이 트위터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해서 제가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화요일에 워싱턴에 있었고 일본의 고노 외무상은 수요일에 워싱턴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목요일이다. 폼페이오는 한일의 협상 취소에 대해서 사전 고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남겼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동경지국장이니까 그냥 동경지국장으로서 단순히 일본의 사전 통보 여부를 궁금해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인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수요일날 고노 외상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고 하는 건 우리 관계자들이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어제 다들 이제 잠 못 자신 이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지켜보면서 그 응원과 격려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